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보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강의의 보강으로서 최근에 머신러닝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가장 최근 기술들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Practical Issues in Machine Learning이라고 했고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제가 요즘에 그런 머신러닝 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지를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미싱 데이터 임피테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처음에 불러올 때 이럴 때 데이터의 미싱, 데이터의 결측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절한 값으로 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며 두 번째로 우리가 데이터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dversarial attack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 네 번째로 설명드릴 분야는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fairness라고 해서 우리가 AI나 머신러닝이 얼마나 공정한지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도 중요한 privacy, 개인 정보와 관련된 이슈들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Missing Data Imputation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측 데이터의 종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발표를 들을 때 듣기로는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불러와서 항상 결측치를 채우거나 결측이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미싱 데이터로 그러면은 그 결측된 부분을 단순히 지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적절한 값을 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최근뿐만이 아니라 머신러닝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현실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실제 기업이나 실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에는 결측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우선 먼저 결측 데이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CAR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랜덤하게 데이터가 미싱이 생겨나는 경우, 그리고 MAR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랜덤이 나오는 경우, 마지막으로 MNAR, 랜덤이 아닌 형태로 미싱이 발생하는 크게 세 가지로 결칙이 발생하는 경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노테이션은 아래와 같고요. 하나씩 설명하자면은 MCAR이라는 미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랜덤하게 결측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하는 결측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이런 RIJ라고 하는 이 마스크라고 하는 R이라는 함수가 이 부분이 X,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된 데이터와 관측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에 모두 독립적으로 완벽하게 랜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는 사실 실제로는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처리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장 편해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한 걸 본 것 같은데 평균치를 대입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위독하시는 소식을 들어서 바로 미싱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 홍길동 씨가 기록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굉장히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랜덤한 경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MCAR이라고 하고 평균을 내치하는 경우가 평균으로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실제로 데이터를 다루거나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평균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MAR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MAR은 우리가 또 결측이 되는 게 다른 변수와 관련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 성취, 이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조사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라는 다른 변수 때문에 어떤 결칙이 발생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 같은 경우는 네, 체중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네, 체중이 감소하지 않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네, 이런 경우가 보통 MAR이라고 하는 완벽하게 랜덤은 아닌 어떤 다른 변수 때문에 랜덤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 MAR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마이스나 미스 포레스트라고 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 어 데이터를 봤는데 이런 종류의 미싱이 생겼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싱을 재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들을 가지고 이 변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회귀 모형을 만들어서 미싱된 부분을 채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의 이 부분이 비었다. 그럼 나머지 두 변수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예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MNAR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변수 값 때문에 미싱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 같은 경우 아까 같이 비슷한 경우인데 이 부분이 체중이 감소했는데 근데 체중을 재보니까 너무 본인이 뚱뚱해 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체중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체중이 너무 높아서 너무 낮아서 측정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MNAR이라고 하고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방법을 해결할 수는 없고 얘는 아까 했던 MAR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좀 대체하는 그런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요즘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오늘 다룰 거는 현실적으로 머신러닝을 다룰 때 볼 수 있는 문제들이고 가장 큰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식으로 미싱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모전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이렇게 미싱이 있는 경우 처리해야 될 경우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여기 설명드렸던 아멜리아라든지 미스 포레스트라든지 마이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빈칸을 채워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그냥 제거하는 것이나 아니면 평균을 넣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런 미싱 채우는 방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공지능 모델인 딥러닝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데 들어가서 제가 올려주신 링크에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현실에 머신러닝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론적인 거를 굉장히 쉬운 상황만 가정했다면은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믹싱 데이터의 임퓨테이션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에서 라벨링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활용했던 데이터는 대부분 라벨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뭐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결과가 다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라벨이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스퍼바이스한 형태의 데이터는 굉장히 뭐 구글에만 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구할 수가 있지만 라벨링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일이 해 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라벨링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머신러닝의 특징은 우리가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모델을 하나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흑백 데이터에서 흑백 데이터의 손글씨 문제를 분류하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흑백 데이터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똑같이 흑백에 적용을 하면은 뭐 애큐러시가 99%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흑백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색깔 있는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애큐러시가 정확도가 15%로 완벽하게 확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흑백 데이터에 대해서는 흑백 데이터용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색깔 있는 숫자 분류 데이터에 대해서는 색깔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하나하나씩 다 하다 보면은 우리는 모든 데이터마다, 모든 그런 것들 도메인이라 하거든요, 데이터의 종류를. 그럼 모든 도메인마다 우리가 각각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모든 도메인별로 우리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라고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비슷한 형태의 도메인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숫자를 분류하는 문제인데 흑백 데이터와 색깔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모델로 흑백 데이터도 처리하고, 그리고 색깔에 있는 데이터도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가정을 해요. 우리가 흑백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라벨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할 수 있게, 즉 X랑 Y 타겟 데이터가 존재하는 이런 흑백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색깔이 있는 데이터, 똑같이 숫자를 분류하는 데이터지만 숫자를 분류하는 데이터에다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흑백 데이터를 빨간색으로 하고, 이 우리가 색깔 있는 데이터를 파란색으로 표시해 가지고 점들을 가운데처럼 놓으면은, 우리는 이 세모와 동그라미를 분류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빨간색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파란색 데이터에 적용을 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러한 형태처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 점들과 이 세모와 동그라미를 분류하는데, 빨간색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빨간색 데이터로 이렇게 분류가 바로 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 세모와 동그라미를 분류하는데 빨간색은 잘 되고 파란색은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파란색 데이터는 우리가 학습에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데서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빨간색 데이터 그리고 파란색 데이터에도 모두 다 잘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분류 문제나 회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문제는 어떤 거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숫자 분류할 때 이렇게 흑백 데이터랑 흑백 데이터에 색깔이 있는 데이터, 그리고 현실에 있는 이렇게 스트리트에 있는, 거리에 있는 이렇게 숫자 분류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의 흑백 데이터로 만든 모델을 다른 데에도 잘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이런 문제들을 보통 풀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물체를 분류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시계라든지 자전거라든지 포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문제인데, 슈퍼바이스드 러닝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클립아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 사진을 내에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어떻게 우리는 보지도 않은 새로운 학습을 그 데이터에 적용하지도 않고 다른 데이터에도 잘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맞춰주는 형태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은 요즘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빨간색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얘와 비슷하게 파란색 데이터에도 잘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빨간색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파란색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빨간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의 분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적용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의 분포를 비슷하게 변형시키는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가 지금 보면 위아래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르지만 얘네들을
비슷한 형태로 오른쪽으로 만들어주는 형태로 만들면은 이제 비슷한 분포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분류기를 적용을 하면은 얘를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 빨간색 데이터 그리고 파란색 데이터에 모두 다 분류를 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의 분포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학습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 빨간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가 구분이 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전반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개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분류기를 만들어서 이 숫자 분류를 흑백 데이터 그리고 색깔 있는 데이터 두 개의 모두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왼쪽에 있는 1, 2, 3 문제를 해결하는데 빨간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 근데 빨간색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파란색 데이터에 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얘네들의 전반적인 분포를 이렇게 섞어주거나 오른쪽처럼 이런 형태로 섞어줘서 전반적으로 분포가 구분되지 않게 만들면은 빨간색 데이터 그리고 파란색 데이터에 모두 다 잘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분류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현실 세계에 적용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개발한 다른 좀 복잡한 이런 수식이 있는 방법론들인데 모두 다 비슷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두 개의 분포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딥러닝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데이터가 실제 상황에서 굉장히 부족할 때, 데이터가 부족할 때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기업에 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 때는 항상 데이터의 부족 문제를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많이 고려해 가지고 여러한 다른 데이터에도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머신러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즘 가장 최근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가장 최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최근에 머신러닝 현실에 적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미싱 데이터, 두 번째로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요즘에 또 주목받고 있는 adversarial attack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dversarial attack은 뭐냐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판다 그림 보이죠? 그렇죠? 근데 판다 그림에서 이 위에 있는 판다 그림과 아래에 있는 판다 그림은 인간의 눈에 봤을 때는 둘 다 판다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얘는 판다고 얘도 판다죠. 근데 재밌는 점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얘네들을 구분해보라. 판다 어떤 동물인지 예측해봐라. 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데이터는 머신러닝 모델이 판다로 바로 잘 판단합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얘를 복싱하는 선수로 예측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왜 똑같은 그림인데 얘는 복서로 인식하고 얘는 판다로 인식할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은 거의 인간의 눈에는 동일한 그림으로 보이는데 위의 그림은 굉장히 완벽하게 잘 판단한 그림이고 아래는 이 의료에서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문제인데 완벽하게 틀린 예측을 잘못한 샘플입니다. 그러면 왜 동일한 이미지인데 얘는 판단을 잘하고 얘는 판단을 못하는 걸까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아래에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만드는 거를 우리는 adversarial attack이라고 합니다. 이 adversarial attack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있던 이미지에다가 아주 조금 이렇게 이상한 노이즈들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를 하면은 굉장히 조금만 살짝만 노이즈를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추가를 하면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기계는 이것 때문에 완벽하게 속을 수 있는 인간은 안 속지만 기계는 속일 수 있는 이러한 노이즈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를 넣어주면은 기계는 완벽하게 속아버려요. 인간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얘가 현실적으로 왜 문제가 되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자율주행 인공지능으로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진행이 될 때 우리가 그 자동차가 뭐 이 스탑 사인, 그러니까 뭐 이 사인을 보고 갈지 말지 좌회전할지 말지를 보잖아요. 근데 그 사인에 이렇게 아주 작은 노이즈가 있을 때 인간은 느끼지 못하지만 인공지능 그런 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완전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속아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택을 해 가지고 인간에게 속지 않지만 기계가 속아버리는 이러한 노이즈들을 만드는 것을 Adversarial Attack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수식으로 나오는데 이 수식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우리 현실 세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안정성 문제가 대두된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손실함수 있잖아요. 손실함수를 우리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보통 모델이 학습되거나 하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손실함수를 증가시키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노이즈들을 추가를 해보면은 아예 예측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살짝 더해주면은 우리는 완벽하게 구분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굉장히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인공지능 학계에서는 이렇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속도로 어떤 노이즈를 만들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좀 안전한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깔끔한 네, 위에 있는 그 깔끔한 이런 그림이 어 그림을 가지고도 판단을 하더라도 아래에 있는 이러한 데이터가 오더라도 우리가 또 똑같이 판다로 예측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을 어떤 모델 안에 넣었을 때 이 모델 아웃풋의 아웃풋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포를 조금 비슷해지게 만드는 형태로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학습을 해 가지고 데이터의 결과물이 서로 비슷해지게 이러한 형태로 학습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의도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수식들을 이해하게 될 텐데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가 모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데서 분포를 줄이게 이러한 형태로 수식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가장 좀 안정적인 모델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최근 연구자들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대학원을 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뭐 고학년이 돼서 공부를 하면은 이런 형태 수식들을 다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냥 깔끔한 그냥 캐글에 있는 깔끔한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또 설명드릴 분야는 인공지능 모델에 있어서의 fairness 부분입니다. 이 fairness는 공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공정성이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공정성이란 단어를 들으면은 굉장히 공학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인문 사회적인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문 사회적인 이런 공정성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공학과 연계가 될 수 있는지를 볼 텐데요. 보면은 우리가 이 머신러닝으로 만든 우리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분류기가 굉장히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은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머신러닝은 여러분들도 알지만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건데 학습을 할 때 학습을 하는 그 데이터에 사람들의 편견이 들어있다면은 머신러닝 모델도 공정한 상태가 아니라 공정한 상태가 아니라 조금 이런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 fair machine learning이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젠더나 에이지나 특정 레이스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 불공정한 그런 모델을 안 만들기 위해서 좀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가운데 있는 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거는 이 레시디비즘이라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이 범죄를 다시 저지를지 재범률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률을 예측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이 화이트 즉 백인종과 흑인의 이 둘에 적용을 해봤을 때 화이트 같은 경우는 labeled lower risk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7.7%였습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조금 더 이득을 본 거죠.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범죄를 저지른 거죠. 반면에 그런 경우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낮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득을 본 경우가 화이트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비율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44.9%였습니다.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억울한 케이스죠.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건데 범죄를 저지를 거다라고 예측한 확률이 여기서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훨씬 더 억울한 케이스가 이쪽이 더 많다. 이러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이 공정성 문제는 왜 또 중요하냐면은 이 아마존에서 AI를 활용한 이런 모델이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차별적인 그런 것들을 배워서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그럴 때일수록 인공지능의 공정성, 정말로 얘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판단들을 인간이 아닌 기계에다가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최근에 예전에는 정말 인공지능의 성능, 머신러닝 성능만 높이는 데에 집중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성능보다는 이렇게 정말로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뭐 이렇게 조금 수치적인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이 이 사람의 sensitive attribute 즉 이 사람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이 사람의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독립적인 independence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 불공정 지표를 낮추는 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률이잖아요, 지금. 확률이 이 사람이 지금 A가 지금 sensitive attribute인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백인일 때 예측을 하는 것과 흑인일 때 예측을 하는 이 전반적인 확률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DP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차이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가 이 모델이 공정한 결과를 아웃풋으로 얻을 수가 있다. 공정한 모델이다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제 뭐 투스나 뭐이 어떠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는지 그거를 두 개의 집단에 대해서 한 이런 예제가 이 구글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뭐 어떠한 형태 우리는 정말로 예측을 잘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할지 아니면은 예측의 성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공정성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해 보는 게 요즘 가장 최근 AI 소사이어티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조금 이 두 개, 화이트나 논 화이트, 메일이나 피메일 이 각각의 집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데이터들의 분포를 조금 비슷해지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학습을 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수식적인 것들은 제가 뭐 PPT에 만들었지만 네,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은 이러한 형태의 굉장히 복잡한 수식들을 이런 수식들을 활용해 가지고 훨씬 더 단순히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손실함수만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학습을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도 요즘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서 다루는 문제인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은 지키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지가 또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학습을 할 때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는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의 진료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뭐 신체와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뭐 카톡 내역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루다라는 사태가 해서 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하는데 요즘에는 연합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학습 방법들을 최근에는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뭐 아이폰을 쓴다면 애플에서 그 정보를 몰래 갖고 와 가지고 그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리 같은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개개인의 핸드폰에서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애플에게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의 핸드폰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면 되는지 학습을 개개인으로 학습한 다음에 걔네들을 모델에 취합하는 형태로, 즉 학습을 이 가운데 있는 중앙 서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개인 핸드폰에서 모델을 학습하는 형태로 만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린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개인 정보를 다른 데다가 보내주지 않으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합학습이라고 하고, 연합학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개인 정보를 보호한 채로 우리가 여러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들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면은 그럼 그 개인정보를 암호화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개인의 동의 없이는 열 수 없는 암호 형태로 모델을 학습하는 그러한 것들도 어 최근에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개인정보도 보호한 채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만 또 모델은 개인정보들을 모아 가지고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좀 이상적인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비슷하게 프라이버시 이슈와 관련해서 differential privacy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챗봇 이루다에서 이렇게 뭐 주소를 물어보면은 어떤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서 나오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개인정보를 모델에 학습을 할 때 우리가 학습을 그대로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의 노이즈를 섞어 가지고 개인정보는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알고리즘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론들도 최근에는 많은 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가 우리가 모델을 주어 주면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이루다도 비슷한 케이스고, 뭐 여기 있는 예시에서도 우리가 뭐 전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통계가 있으면은 어떤 각각에 대한 정보가 어떨지 이런 것들이 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모델 상에서도 우리가 가장 보안을 신경 써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고 보충 강의이긴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는 정말 그냥 학습
그냥 여러분들이 교육용으로 가르친 거고 정말 가장 최신의 AI에서는 어떠한 점들을 고려하는지 요즘에 AI 성능은 너무 좋아요. 성능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성능을 넘어서 어떠한 점들이 이쪽 학계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5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뭐 이런 점들을 관심 있으면은 대학원에도 네 제가 저희 대학원도 좋고 다른 대학원에 진학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은 진학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이런 점들을 더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지금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수식도 많고 이러죠. 그래서 이런 수식들도 굉장히 많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면은 '이런 것들 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또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학기 동안 이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돼서 정말로 공부하느냐고 정말 많이 수고했고 네 그럼 저는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